논리.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야 돼. 뜻.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 여기선 암기보다는 이해가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라고 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마플계량이 2번인데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대표 문제부터 보자. 자,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자, 하나하나씩 곱씹어 볼게요. 자,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집합은 좀 말장난 많이 해요. 자, 기억. N이 아까 뭐였지? 소문제. 원소의 개수의 줄임말이에요. N 공집합은 0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비어있는 집합은 0개로 바라본다가 약속했어요. 괜찮나요? 니은은요? 여기서 말장난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N 원소의 개수를 세주세요. 괄호 열고 이건 말이지? 원소의 개수를 써주세요. 이런 모양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그러면 쌤 아까 공집합의 개수도 연결해요. 근데 이거는 자 1로 써주셔야 돼. 1.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이거 봐봐. 집합이라는 건 중괄호 열고 닫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게 하나하나의 원소란 말이야. 근데 공집합 자체는 애초에 열고 닫아서 하나의 집합인 거잖아. 자, 근데 이 집합에다가 어떤 사람은 별도 넣을 수 있고 내 이름 장수 넣을 수 있고 숫자 1 넣어도 되고 또는 공집합도 넣어도 되고 A를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합이라는 건 모을 수만 있으면 돼. 명확한 기준. 근데 그게 반드시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집합은 숫자만 넣을 필요 없다고. 자유롭게 도구들을 넣어도 이것도 집합으로 본다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집합의 사이즈, 넘버를 셀 때는 바깥에 있는 텍스트를 버려. 일단 영상을 녹여야 돼. 일단 녹인 다음에 쉼표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쓰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있다고 하시면 돼요. 이 말장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수의 개수라는 건 집합을 열고 바라봐야 돼. 근데 이 안쪽을 보면 어쨌든 집합을 또 넣어놨잖아. 그럼 이거 1개로서 있는 거라고. 이 말장난 소문,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0개지. 왜냐면 애초에 이게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0개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개수를 세주세요. 어떤 공집합이라는 모양을 넣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로서 하나의 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1개라고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항상 중괄호를 의심하세요. 저게 바깥에 테두리 하나 벗기고 나서 봐야 되거든요. 이건 0개인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없는 상태를 또 넣었잖아. 그러면 그 모양으로서 1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1개고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에서 비교하고 있죠. 그거는 크다 원소의 개수 n 괄호 열고 마이너스 5만 넣은 집합보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1개 있는 거잖아. 따라서 지금 얘는 1이 1보다 큽니까로 보이는 거죠. 문제 해석하면 1개랑 1개가 크다? 이거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네. 오케이? 원소의 개수 페이크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NB가 같다고 하면은 애초에 A랑 B 같을까? 이건 또 틀린 말이에요. 쌤,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허헛.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B의 원소를 세주세요. 같아졌대. 그러면 숫자가 같은 거니까 원래 집합이 같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1, 2, 3, 4를 넣고 여기는 5, 6, 7, 8 넣은 다음에 4개, 4개니까 같은 거 말되잖아. 네. 근데 A랑 B의 모양은 다르죠. 네. 1, 2, 3, 4, 5, 6, 8 집합 모양이 다르니까 D도 불합니다. 원수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애초에 원래 집합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리은 원소를 모아라. 근데 집합이 못생겼어. 잠깐만, 리은의 모양 봐봐. 집합을 모아라. 근데 A는 특징이 뭐야? 조건대시법 x바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9는 0이 되는 이 지적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여러분들 이건 알아요. 배경지식. 얘를 정리정돈하면 뭐겠니? x 마이너스 x를 모아주는데 이걸 대기한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액마 3의 제곱이니까 0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딱 3밖에 없죠. 3. 네. 따라서 3 집합이라서 하나 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재면 딱 1개 있는 거죠. 따라서 리을은 맞는 말입니다.
미음은 A는 X를 모아라. X는 9의 약수를 모으면 될 거네. 그럼 약수니까 1, 3, 9. 그 다음에 B는 25의 약수니까 1, 5, 25. 그러면 각각 모양은 3개, 3개짜리니까 개수는 같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음은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 결과적으로 기억 얘기인데 어떤 말의 상황 NA라는 기호 N 집합은 그 집합에 보이는 대로의 개수를 써야 돼요. 원수의 개수요. 자, 한번 확인 문제 4번 해보시고요. 되시는 분들은 발전 6번이 있는데 일단 고민해 보세요. 확인 문제 먼저 해보시고 다음은 발전 문제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집합에서는 말장난을 하는구나. 개수를 쓸 때인지 원소를 쓸 때인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확인 유제 4번. 올바른 표현은 확인 유제 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래에 정답도 다 써있긴 하지만 기억만 맞는데 그러니까 맞지만 틀린 이유까지 알아야 돼. 틀린 말. 자, 기억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봅시다. 자, 네. 기억은 맞아요. 왜? 그 안에 개수를 주세요. 개수니까. 그 집합의 원수의 개수인데 0으로서 한 개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차는 한 개잖아. 한 개 있잖아. 그렇지? 기억은 참이에요. 오케이? 네. 그 집합을 뜯어보자 봤을 때 0으로서 한 개 있잖아. 한 개. 자, 니은 n 1, 2, 3 집합 빼기 n 1, 3 집합에 해보면 3 나와야 된다? 이거는 뭐로 바꿔야 될까? 1로 고쳐줘야 되겠죠. 네. 왜? 이건 말이 뭐야? 개에서 1, 2, 3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3개. 이 기호의 끝이 딱 3인 거잖아. 3의 개. 네. 그다음에 이거는 1, 3 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 그래서 3 빼기 2 하는 거니까 1로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네.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빼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거는 공집합으로서 하나, 2로서 하나, 3으로서 하나니까 하나, 둘, 셋. 총 3개로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4번 리을은 원수의 개수를 담아라. 그 집합의 모양은 조건제 수법으로 써있으니 이걸 읽어봐. 이거 해석한 뭐야? 2, 3. x바 x는 한 자리의 소수. 소수는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2, 3. 2도 소수고요, 3도 소수고, 5도 소수고, 소수니까 4개. 따라서 이거 4개짜리 집합이니까 5가 아니라 4로 고쳐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런 구별법만 좀 해보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면 그냥 뭐 저런 걸로 장난치나 보다 하면서 금방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변형 문제 5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이 좀 어렵습니다. 아닌 말고 넣었나? 자, 아니야. 너무 좀 선행하신 분들은 좀 한번 느껴주시고 6번에서 질문이 뭘까? 집합과 집합이 복잡하게 써져 있어. 복잡할수록 여러분들 해석해야 돼요. 대문자 A는 소개를 읽어보자. 이 소개야. 자,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x, y의 집합이야. 이거는 점들의 모임이겠다. x랑 y를 묶은 하나의 점의 모임인데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 되면서
정수. 말이 기네요. 자, B를 읽어보자. B는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X바 막대기 X 제곱 빼기 K 플러스 4 X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임. 그 다음 X는 자연수예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문제에서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합니다. 대주세요. 뭐가? NA, NB 같다를 만족하게 하려면 아까 등장한 문장 K의 정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K의 범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좀 길지만 천천히 여유 있게 끌어봐. 자, 해석하기 쉬운 거 일단 여러분 혹시 A랑 B 중에 뭐가 더 읽기 쉽으세요? A요. A는 세불만 해요. 네. 왜? 1이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이거 정수니까 모든 숫자 0.1, 0.1 이런 거 말고 깨끗한 숫자 1, 2, 3, 4 이런 데만 쓴 거니까 자, 이거는 셀만 해요. 자, A를 만들어 봅시다. 자, A를 리메이크 해봐. 이게 말이 되는 점들의 모임은 누구 있습니까? 1,0고 0,1이요. 1, 0, 0, 1 또는 마일 0. 마일로 대고해서 여러분 해보시면 꽤 있어요. 무슨 1,0 말 되죠. 왜냐면 1,0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말되는 가능성이 있죠. 정수기도 하고 부하법칙 자리 바꾸면 0,1도 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쌤왜 1만 좋아하세요? 섭하게. 그래. 마일, 제로 그리고 0,1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걸 만족하는 정수 세계에서는 1, 0 아니면 0, 1 또는 마일 0, 0, 마일 해서 총 뭐가 돼? 4개. NA를 재면은 A 사이즈를 몸무게를 재면은 4라고 답변이 나올 겁니다.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치? 네. 근데 우리는 그거랑 같아지게 할 겁니다. 바로 NB랑 같아져야 돼. NA가 NB가 같다는 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NB를 해석할 건데 B가 뭐였죠? B는 말장난인데 고일상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의 풀이 어떻게 해요? 2차 부등식의 풀이 기도하면서 인수분해 되라 기도해야 되잖아. 이거 인수분해 돼요 근데. 제가. 돼요. XX로 대각선식 4K가 4K잖아. 네. 곱했을 때 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마마주면은 크로스 합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즉 인수분해가 되니까 끊으면 액마 4, 액마 K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 부등식의 풀이 0이 되는 두 숫자를 찾고 작을 때 사이값이죠. 따라서 얘는 X가 X가 4보다 크고 K보다 작거나 아니면 K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이렇게 될 것 같죠. 0이 되는 값들의 사이값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순서일까요? K가 몰라요잖아. 아무 문자 몰라요니까 지금은 경우의 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0이 된 값은 물론 사람 K만 알겠는데 사람 K. 자, 사이 값은 맞는데 얘가 더 클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일 수 있죠. X를 모아라. 사이 값이니까 2차 공식은 4보다 크고 K보다 작은 무언가. or 또는 K가 좀 더 작은 숫자여서 네. 사이 값은 사이 값인데 K보다 초과하고 4보다 작아라는 부등호도 알릴 수 있죠. 그때 달라요. 좋은 답변이에요. K가 모르는 상태니까.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어쨌든 개수를 세고 개수를 세면서 같아지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미 4개잖아. 그럼 MB도 4개가 돼야 되는데 X는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부터 놓고 합시다. 자, 여기서 4개가 발생하게 하면은 K는 어떻게 적응되나? 4를 더해줘요. 그런 X들의 모임이니까 자연수면서 4가 큰 건 5, 6, 7, 8까지 하고 다 쳐야 되겠죠. 그게 딱 4개잖아. 네. 5, 6, 7, 8 따라서 그러면 K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 어릴 때 많이 했을 텐데 수직선을 그리고 사가 숫자다 초과 그 다음에 K보다 작아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딱 4개가 있으려면 4개가 있기에 X를 받으려면 5가 찍혀있고 6이 찍혀있고 7이 찍혀있고 8까지 찍혀있고 9는 이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딱 4개인 거잖아. 네. 따라서 이때는 뭐야? K가 상대방 둘에 낑겨 있어야 된다는 소리에 따라서 이때는 K가 8보다 살짝 크고 9보다 작았을 때마다
5, 6, 7, 8, 5, 6, 7, 8씩 4개씩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등호를 줘도 되나요? 여긴 등 줘도 딱 8이어도 5, 6, 7, 안 되죠. 망했죠. 근데 9는 줘도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K가 우연히 8과 9 사이를 만족해 버려서 4개, 4개씩 4개, 4개가 같다가 될 수 있고, 또는 K랑 4 사이가 이렇게 돼서 4개 겹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4보다는 작아라, K에서 커라를 그려봤을 때 4마리가 있으면 그나마 근사값 3, 2, 1, 0. 그럼 여기까지가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망했죠? 해보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망했지 않았어요? 왜? 4개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4보다 작은 순간 3, 2, 1 3개밖에 안 나와요. 나눠봤자. 네. 그래서 4개일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는 불가능. 따라서 그나마 이거밖에 정답이 안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8 이상 9 미만이 이 문제의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초과 9미만. 어쨌든 여기 해석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2차 부등식의 아이디어가 쓰인 거지. 개수끼리 같아주세요고 집합을 해석하고 집합을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감사합니다. 내일은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보충이 아니라 선택관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대로 새로 수업시켜야 되지만 앞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유리함수부터 시작할 겁니다. 2시부터 5시입니다. 들은 거 없어요? 들은 거 없어요? 부모님이 가정통신 나갔다고 저한테. 아, 들은 거 있어요. 2시부터 5시에 네. 선행 특강이 있습니다. 필참입니다. 영어 있어요. 영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2시부터 5시에 영어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있어요? 없어요. 방학이라고 좀 일찍 수업하는 학교는 있나? 영어? 안 겹치겠죠? 겹치면 없을 거예요. 있었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따로 일단은 네. 지금 저를 또 보게 되겠죠. 자, 가봅시다. 마지막 개념 익힘 3번. 사실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명제까지 배우고 다시 문제를 봐야 좀 보이는 시선이 넓어질 텐데 일단은 문제 읽어볼게요. 자, 어떤 주제가 있냐면 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자, 공집합이 아닌 비어있는 집합은 아니구나. 어떤 S라는 집합이 살고 있대요. 어떤 집합이야. 근데 얘가 자연수를 원소로서 가진대. 얘를 원소가 자연수가 있나 보다. 원소를 가져. 자, 근데 그럴 때 이런 말이 있네요. 조건. X라는 녀석이 S에 속하면 이면 6 빼기 X도 S에 들어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했을 때 결론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가정법 결론 그런 게 아닌데 다시 뒤에 배워야 되는데 앞에 거이면 뒤에 게 된다 라는 문장에 우리가 수학에서는 무조건 100% 반드시 되게 하는 소리거든요. 조건은 너의 가정이 맞다고 쳐봐. 그래서 막 짓거려봐. 결론이 반드시 될 때 저희가 이 말이 맞다고 불러요. 얘가 될 때 얘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이 돼야 돼. 그럼 봐봐. 자, X가 S에 들어있으면 자동적으로 600S도 속하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을 돌려서 말하면. 따라서 자, 생각해보자. 자, S라는 집합이 내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박스야. 이 박스를 열어봤을 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자, 집합인데 자연수만 원소를 가져야 돼. 그리고 X가 속해 있으면 6 빼기 X도 세트로 들어있어야 돼요. 반드시야. 괜찮니? 네. 첫 번째 경우에서 자연수의 대표값. 내가 만약에 1을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상상해봐야 되나? S의 자연수의 대표 숫자 1을 넣는 순간 1이 여기 조건에 들어가죠.
1은 S에 속하고 있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결론 6 빼기 1 5도 속하게 해줘야 되니까 1과 5는 동시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가 된다고 치면 결론이 반드시 되라. 이거는 묶어서 들어가야 돼요. 괜찮니?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바꿔 시작해도 돼요. 쌤, S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비어있지 않으면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자연스러운 원소로 가지는. 첫 번째는 S를 1, 5로 끝내면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 스틱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집합. 집합 찍어내는 거야. 또는 S를 새롭게 열고 닫을 때 자연수를 가지면서 이 문장을 말이 되게 하려면 만약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넣는 순간 속해 있으니까 이 속해 있잖아. 네. 여기다 대입하면 6 빼기 2 4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2, 4도 묶여서 들어있어야 돼. 그럼 쌤 4가 다시 여기 들어가면은 4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6 빼기 3 2니까 어차피 들어있잖아. 그래서 얘가 서로 보충해 주면서 말이 참이 돼요. 참참참. 오케이? 네. 또는 S 뭐 돼? 1, 2, 3 다음 숫자. 1, 2, 3 다음 숫자. 만약에 3만 넣어. 얘들아 이건 3만 넣었을 때 숫자 3을 넣으면 3을 넣는 순간 속해 있잖아. 속해 있네. 들어있잖아 감이. 근데 6 빼기 3. 3도 자동적으로 이미 자기 자신이니까 셀프. 혼자서 잘 이 명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 아니면 얘로 S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세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S를 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면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가 내가 1번, 5번을 묶어서 1번 조각이라고 부를게. 조각이야. 2번 조각이야. 얘를 3번 조각이라고 부를게. 이 조각의 원소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를 열고 닫아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넣을까 말까 해서 예를 들어 1호 넣고 2사 넣고 닫아도 이것도 이 명제를 말이 되겠죠. 왜냐면 자연수가 원소가 되면서 이 문장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넣어봤을 때 결론이 반드시 말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섞여서 넣어도 돼. 괜찮니? 네. 따라서 S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1번 세트 E5를 동시에 넣을까 말까. 즉 이건 뒤에서 배웠지만 OX 넣을까 말까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발생해요. 마찬가지로 2번, 4번 세트를 내가 만든 집합에 넣을까 말까에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OX 넣는다, 실패한다. 두 가지. 마찬가지로 3번도 3번 하나를 넣을까 말까에 OX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 그걸 곱한 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괜찮니?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빼줘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넣을까 말까 할 때 안 넣는다는 다 안 넣은 거니까 공집합이 돼버린 거라서 여기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번 빼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발상이 좀 쓰여요. 1을 빼주는 이유는 의도치 않게 오버카운트 됐어요. 과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1 빼주는 겁니다. 저질렀다가 뺏는 거거든. 일단 된다고 쳐. 2배. 근데 넣을 때마다 다 안 넣는다 한 세트가 빼줘야 되거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오케이? 만약 문제가 공집합이 아닌 걸 없었으면 그때는 8개가 정답이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주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들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일일이 세봐야 돼요.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번 확인 문제 7번을 연습해 보세요. 자연수를 가지는 데 그 집합을 돌려서 나가고 있어요. x가 a에 속하면 7 빼기 x도 반드시 a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서 집합 a를 계속 만들면 몇 가지의 집합이 나올까가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이번엔 7 빼기 x네요. 6 빼기 x가 아니라. 상당히 얄팍하고 좋죠.
어떤 집합이 있어. 아, 집합이. 근데 자연수만 살고 있는 어떤 동네가 있어. 그 집합에서 이 문장을 만족하게 하는 A는 누구 있어요?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X가 A에 속해 있다면 700X도 반드시 있어라가 뭐뭐이면이란 소리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러면 A를 일단 나도 맨날 이렇게 해요. 일단 비워주지. 일단 비워놔. 넣을 거 말고 선택하면 돼. 자, A에다가 뭘 넣어도 말이 되지? 일단 첫 번째 자연수의 대표값. 예. 1 정도만 넣어도 자연수가 원소잖아. 근데 1이 여기다가 내가 넣는 순간 여기에 영향을 줘요. 1을 대입해서 말이잖아. 1은 A에 들어있다잖아. 근데 그러면 700이 1, 6도 반드시 넣어놔야 되겠죠. 대입했을 때 말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 동시에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는 A를 이렇게 할게. 2, 5 또는 A를 3을 넣는 순간 4를 줘야 되겠죠. 3을 대입하면은 700이 3. 4도 넣어야 되니까. 속해 있다니까. 네. 회장님? 네. 그 다음은 불가능해요. 쌤. A에다가 8 대입하면 안 돼요. 8 넣는 순간 8이 속하면 700이 8. 마일도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망한 거잖아. 네.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봤자 몇 개 경우의 수가 없어요. 괜찮니? 그 다음 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세 개가 정답이 아니라 얘들을 짬뽕해도 돼. 섞어도 말이 된다고. 근데 세트별로. 그래서 지금 최종 A를 만드는 방법은 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가 좀 있는데 한 세트 중 3세트를 넣거나 못하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총 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한 번 또 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7개가 나오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곱한당이 뺀 이유는 마지막에 문제 이거에서 괄호에 뭐라 했어? A는 맞아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 A는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게 세워지면 안 되고 여기서 두 배씩 할 때 안 넣는다가 세워져 있어서 1 빼줘야 된다고요. 수학에서 그런 어떤 해석이 있고 해석 그렇게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발전 문제 9번은 한번 집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능.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거. 오, 10분 남았네. 빨리 하자. 어쨌든 사실 여러분 와플 듣고 와서 나 사실 처음 배우기에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사실 이거 좀 숙련된 상태에서 좀 들어야 좀 도움이 될 텐데 미리 일단 충격적으로 경험해 보시고 많이 반복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돌아와서 봤을 때 아 저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 번에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여러 번. 자 13쪽으로 봅시다. 자 제목을 보세요. 바로 우리가 집합의 약속을 했으면 다음 뭐냐면 집합들의 관계, 위치, 어떤 관계처럼 바로 집합의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이 살고 있습니다. 1357 집합. 그래봤자 4개짜리 넣은 내 맘대로 만든 집합이에요. 자 근데 그 집합과 이제 내가 B를 예를 들어 자 집합 두 개가 있어.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합에 이런 표현을 인정할 거라고요. 자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호는 포함 기호거든요. 이건 기호야. 자 이 동글 마치 부등호처럼 생겼죠. 부등호. 크다 작다 그런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 이런 기호가 나와요. 이건 이걸 때 포함 기호입니다. 포함 기호. 자 집합과 집합끼리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 녀석에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있을 때 전부 다 속할 때 얘는 이 집합이 얘 집합을 가지고 있다 또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작은 거고 얘가 큰 거거든요. 큰 거랑 작은 건데 자 기준이 있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 전부 다 들어있을 때만 이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겠죠.
1, 5고 1, 4, 5, 7이니까 들어있네? 들어있네? 알아서 A가 B를 품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네.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때 B를 작은 녀석이 있죠. A의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분인 거지, 일부분. 따라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다 포함이 되어진다면 얘는 저 녀석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포함이 되어지면 부분 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동글동글이 아니라 포함 기호예요. 포함 기호. 아까 앞에 했던 삼지창이랑 달라요. 삼지창은 원소로서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집합과 집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아니면 A는 이게 포함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슬러시 그어주면 됩니다. 다 되면 동글뱅이, 아니면 슬러시 그어주면 돼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함 관계에 최소한의 말이 되는 성질들, 기본 법칙인데, 자, 모든 집합은 여러분들 항상 이게 됩니다. A라는 집합, 몰라 집합이랑 자기 자신은 이게 된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내가 나한테 포함되어진다. 이건 말 되겠죠. 1, 2, 3, 4, 1, 2, 3, 4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다 들어있잖아. 빠져없이 들어있으니까 포함 기호를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어떤 집합에 비해서 포함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로 봅니다. 왜냐면 말장난이야. 비어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 저 웃기죠. 아니 유령이야. 공집합이 얘한테 들어있다? 이건 말 된다는 거죠. 왜? 집합 맞지만 얘는 비교할 게 없잖아. 아니 비어있는 곳인데 다 들어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이 된다? 그냥 관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네. 이건 뭐 이제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포함 관계는 3단원법이 돼요. A가 애초에 B에 들어있어. B라는 건 C한테 지고 있어. 들어있어. 그러면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고 B가 C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끝과 끝끼리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C랑 비슷해 보이네? 알았어. 어쨌든 A가 B한테 포함이 되어져 있고 B가 C한테 포함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에 속해 있겠죠. 네. 충분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사실 많이 쓰진 않죠.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개념 보시면, 자, 그러면 포함된다라는 건 전부 다 들어있을 때 포함이 된다라고 읽어지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포함 교육에서 수학에서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 왼쪽의 집합이랑 오른쪽의 집합이 같다라는, 여기서의 같다는 수학의 숫자에서의 같다가 아니에요. 덩어리가 이 같을 때는 여러분들 언제 약속하냐면 모든 원소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일단 자연스러운 같다의 정의겠죠. 다시 한번, 일단 집합이 같다라는 건 모든 원소가 똑같으면 같은 걸로 볼 건데, 그걸 수학자들은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얘가 얘한테 먹히고 얘가 얘한테 먹힐 때 즉 포함되어지고 얘도 얘한테 포함되지면 자동적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원래 같다의 뜻은 완전 똑같을 때, 구성물들이 똑같으면 얘가 집합끼리 같다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그거를 좀 멋있게 말하면 포함되어지고 포함하고 있으면 두 개는 애초에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같다를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모든 원소가 같을 때 같다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책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부분 집합은 뭐였지? 부분 집합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다 들어있을 때였단 말이야. 다 들어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같을 때가 있고,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얘들아, 이렇게 글자로 써 있는 걸 수식으로 변하면 A가 B의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를 쓰면 돼요. 다 들어간다. 괜찮니?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이겁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찐 부분 집합.
찐.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찐이에요. 찐. 진짜랑 가짜일 때 진짜거든요. 아까 우리 뭐 했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포함된다를 우리가 인정했단 말이야. 집합으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말장난이야.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인 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부분은 작아져야 되잖아. 부분이면 같으면 안 될 것 같잖아. 수학에서. 그래서 네. 여기서는 그냥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건 A가 B에 잘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같지는 않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부분일 때가 진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배우시면 B의 원수를 여기다가 담아. 원수 숫자들 있겠죠. 숫자들. 자, 그 다음에 여기 A를 정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진 부분 집합인 거예요. 이 안쪽에 있으면서 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저희가 이제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고,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 그걸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괜찮나요? 부분들 중에서 진짜로 부분인 것만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고, 같지는 않을 때 A가 아닌 것만 진부분 집합이에요. 내가 1, 2, 3, 4라는 이 어머니 모체가 있어. 이 모체. 이 원래 집합으로부터 부분은 졸래 만들 수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1, 2만 넣어. 이것도 부분 집합이지. 네. 얘는 얘한테 부분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장난으로 쌤 1, 2, 3, 4도 부분 집합이에요? 맞긴 해. 왜냐면 자기 자신도 부분이 많이 되거든. 네. 근데 얘는 얘한테 진부분은 아니죠. 네. 진짜는 아니거든요.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배제한 거. 딱 한 개만 빼면 돼요. 얘랑 아닌 거. 그러니까 얘랑 같진 않는 거. 오케이? 네. 주인공이 상대방의 부분이다? 그럼 상대방이랑 같으면 안 돼.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돼. 부분이. 네. 감히 부모님을 따라잡으려고 건방진 녀석. 좋습니다. 진부분 집합은 부분만 되는 것들이고 자기 자신 체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보기 문제 1번 나옵니다. 네, 넘겨보시면 14쪽인데 14쪽. 자, 보기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일단 연습하는 거예요. 자, A랑 B의 관계를 구하여라. 포함이 되냐? 포함하고 있냐?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느낌인데 A랑 B끼리 비교했을 때 비교해봐. 누가 더 큰 방향이야? A가 더 큰 방향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 1번은 A는 같다. X를 모아라. X는 2의 배수. 그럼 2, 4, 6, 8, 10 블러블러죠. B는 4의 배수니까 4, 8, 12 땡땡땡. 그러면 보기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A랑 B를 비교했을 때 A 쪽으로 벌어지면 되겠죠. 1번은 A가 더 큰 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A랑 B 중에 A 쪽으로 벌어지는 게 좀 큰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써도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도 B가 A한테 먹힌다.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말이거든. 돌려서 하면 되잖아. 벌어진 쪽으로 크면 돼요. 크면 돼요. 2번은 A는 같다. X바. X는 9의 약수니까 1, 3, 9. 약수 세보면 1, 3, 9가 A의 정체죠. 정체. 네. B는 3, 9 집합이야. 그러면 A랑 B 중 누가 더 커? 이거겠죠. 괜찮나요? 네. 1, 3, 9가 3, 9보다 더 많잖아. 다 들어있잖아. 그럼 3번은요? X바. X 세제곱 빼기 X는 0. B는 마일 0, 1.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3번에 A의 정체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3차식 인수분해에서 푼다를 풀어보시면 정말 신기하지. 얘가 징긋하고요. 애초에 마일 0, 1과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거든요. 네. 왜냐면 3, 이거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그대 잡히면 이거고, 따라서 3번은 뭐다? A랑 B는 애초에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3번은 같은 거예요. 포함은 또 맞지만 그냥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이 문제의 주제였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보기 문제 2번. 다음에 찐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냥 부분이 아니라 진 부분이에요.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 아, 부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 세배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보기 문제 2번.
자,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 공집합을 넣어놓은 집합에 부분을 구하면 첫 번째. 처음 예시가 왜 있다고 지금 갑자기. 이거 바뀌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일단은 비워놨다가 뭐 넣지? 자, 이 녀석 안쪽에서 놀아야 되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넣는다. 즉 일단 공집합도 얘 부분이겠죠. 괜찮니? 네. 그 다음은 아씨 뭐 넣지 하다가 이거 원소 지금 한 개 있는 거거든? 한 개짜리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래버리면 이거는 부분은 맞지만 같아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빼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1번에 1번 정답은 이 녀석의 부분, 진부분 집합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넣는다밖에 없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봐봐.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1, 2, 3 집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진 부분을 구하면 진 부분 진짜인 부분 얘는 선택지가 많아요. 졸래 많습니다. 첫 번째 열고 닫은 다음에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넣는다. 즉 일단은 흔히 말하는 얘가 공집합인 거죠. 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는 1만 넣고 닫아 또는 2만 넣고 닫아 또는 3만 넣고 닫아 다음은 1, 2 다 넣어 1, 3 넣어 다음에 2, 3 넣고 쌤 1, 2, 3 다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같아져 버리잖아 원래 거랑. 그래서 이것도 진부분 집합 안에서는 얘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부분인데 얘도 부분이고 부분인데 찐부분은 요 7개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1번이 조금 약간 혼란이 있으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것보다 여러분 2번의 예시를 좀 보시고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어지면 되니까 아예 안 넣거나 정말 괘씸하지만 안 넣어버리거나 그러면 1 한 번만 넣고 2 한 번만 넣고 3 한 번만 넣고 1, 2 넣고 2, 3 넣고 3 넣고 1, 3 넣고 그런 식으로 선택지가 좀 많아집니다. 네. 벌써 끝났네. 자, 그럼 3번 주제는 그 집합과 원소 아까 했던 이거거든요. 삼지창 기호 vs 포함기호. 이거 여러분들 차이 꼭 알아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삼지창은 언제 쓰는 거야? 삼지창은 왼쪽의 원소 역할, 원소로서 볼 수 있는 게 집합이라는 거에 하나로서 속해 있어야 돼. 이게 아까 처음 시작했던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를 보시면 돼요. 들어갈 수 있나?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 포함 기호는 뭐야? 최소한 집합과 집합 레벨이어야 돼.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달라. 원소로서가 하는 게 삼지창의 기호고 포함 기호, 이 둥근 기호는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인 즉 중괄호가 있어야 돼요. 중괄호. 최소한 일단 집합들끼리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 있을 때까지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소는 그냥 말 그대로 삼지창은 그대로 들어 있으면 참인 거고 이 둥근 기호는 일단 왼쪽도 집합, 오른쪽 집합인 걸 확인하고 나서 왼쪽이 집합이 오른쪽에 하나하나씩 다 들어있는지 확인까지 했을 때 된다라는 거고 이 큰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네. 오케이? 이건 단순한 것도 말고 강력한 거예요. 약간 좀 더. 어쨌든 그런 개념인 걸 꼭 문제에서 한번 예시들을 보시면서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거 좀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일단 여러분들 시간 별로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그 쭉 보시면 뭐 뒤에 부분은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5쪽이랑 16쪽은 맞불 개념이 좀 1번, 2번인데 아까 개념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풀어보면 해요. 오케이? 네. 16쪽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문제가 좀 적죠? 일단 16쪽까지만 풀어오시고 여러분들 변형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확인 유제, 변형 유제, 발전 유제. 그래서 일단 16쪽까지가 일단 오늘이고 목요일에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일단 주간 테스트 안 볼게요. 그냥 개념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중간 쓰지 말고 뭐 바로 그림 나가면 되니까 16쪽까지 다 풀어보세요 일단. 네. 다 풀어보시고 부족한 문제들은 제가 내일 보니까 추가적으로 집합